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최주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그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 졌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혼 유고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주제도요. 사랑과 전쟁 말고 이혼과 전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관계라고 밝혔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냈었던 이혼 소송.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요. 기각이었습니다. 이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소송을 낸 지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공식석상에서 그동안 뭐 나 연애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춰보기 전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한 것이 2016년 11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이 홍 감독은 자신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이 배우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뒤늦게 밝히게 됩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 감독의 아내 A씨의 입장은 두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홍 감독에게 부부 생활 기회를 더 주고 싶다. 이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라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설령 저런 남편이더라도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번에 법원에서 이번에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리 우리 법원이 뭔가 정하고 있는 원칙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요. 법원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에 어떤 귀책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됐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고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혼인 관계가 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면서 네. 이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법원이 이 가정 파탄의 책임을 홍 감독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혼 판결에는요, 이른바 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네.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람을 핀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유책주의고요. 네. 반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데요. 유책주의는 말 그대로 누구 때문에 이혼까지 오게 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대한 대상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바람핀 남편이나 아내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파탄주의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가정이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없든지 간에 누구나 이혼을 소송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법정은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유책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홍 감독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수 그 주요 국가들은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를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겁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 국가에서는요. 유책주의가 아니라요. 이런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이 유책주의 원칙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경제권을 쥔 남편이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아내와 가족을 빈손으로 내쫓는 이른바 이 축출 이혼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강지처라는 개념과 함께 가족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사실 적지 않았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옛날 얘기죠. 그렇죠. 옛날 얘기죠. 이런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가족을 지키도록 이혼을 어렵게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년 전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두고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7대 6으로 이 기존에 유지되어 있었던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네. 이 지금까지 그리고 홍 감독의 이 소송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혼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 반응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인데 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남겨진 가족들은 홀로 서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참한 마음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혼으로 상대적인 약자의 노인 대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나서 이 파탄주의로 조금씩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요, 이 지나치게 낮은 위자료를 재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도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변한 만큼 이혼도 불필요한 전쟁은 줄일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